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남북 회담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지금 그와 별도로 또 미국에서는 항공모함 전단부터 해서 상용 모함들이 지금 대거 지금 한반도를 직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북한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금 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회담에 임하는 상황인데, 또 우리나라는 이거를 갖다가 너무 뭐 상전 받들어 놓치듯이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제 박상봉 대표님 모시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 요즘에 보니까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레바논에 가서 이 헤즈볼라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독일에서는 이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빨리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지난번 뭐 신년사에 대해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주요 신문들이죠. 그것이 이제 김정일의 신년사는 독배다. 아, 예. 독배를 마실 경우에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 보도를 일단 내놨죠. 그와 함께 이제 최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 슈피겔지에서도 지난 1월 5일 하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나크리텐이라고 하는 신문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뭐 엄청난 해커들을 동원해서 해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씩 빼가고 있는 것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는 뭐 어쨌든 전 세계 금융망을 해킹하고 있는 북한의 그 해커들을 조심하라는 기사가 독일의 대표적인 슈피겔지죠. 대표적인 주간지에서 이제 그렇게 싣고 있고, 또 1월 8일에는 슈투트가르트 나크리텐에서 멕시코 검찰과 미국 검찰이 최근에 북한의 해킹 프로그램인 폴7이라고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이것이 북한에 경고했던 이런 내용이 나왔죠. 물론 그 전에도 뭐 지난 한 보름 전입니다마는 언론에서 독일 해킹망도 뚫고 있는 북한을 경고한 기사들이 이제 독일 언론에 나왔던 것을 보면 지금 코너에 몰린 북한이 정말 뭐 닥치는 대로 해킹 세력들을 동원해서 뭐 전 세계를 향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이런 주의보를 독일 언론이 요새 최근에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즘에 외신 나오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북한의 김일성 대학으로 가게끔 뭐 그런 또 장치도, 바이러스도 심어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세계가 이렇게 북한의 해킹망, 그리고 최근에는 그 단동 지방에 중국 쪽이죠. 거기에 정말 고급 아파트에 고급 빌라에서 북한의 해킹 부대들이, 정말 해킹 요원들이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잇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북한의 해커들의 공격이 뭐 정말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고 그 피해가 또 밝혀되지 않고 해서 좀 걱정이, 우려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상당히 우려가, 해킹 이야기하니까 어저께 저희가 김정민의 자연사 박물관을 실시간 생중계를 하면서 임종석하고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헤즈볼라 레바논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나. 아, 지난번에 UAE 갔을 때 그럼 레바논도 갔군요. UAE를 갔다가 레바논을 갔습니다. 아, 그래요?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전해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레바논 대통령이 헤즈볼라예요. 아, 그렇죠. 헤즈볼라가, 북한이 헤즈볼라한테 땅굴 건조하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테러, 납치, 테러, 뭐 자살폭탄하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하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수출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중간에 또 이란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이란, 헤즈볼라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그 대통령 친서를 들고 와가지고 레바논을 가서 레바논 대통령 만났는데, 사실은 명분은 뭐 동명부대를 뭐 레바논 파견된 동명부대를 뭐 격려차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달 전에 국방장관이 갔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 레바논에도 동명부대가 가 있나요? 레바논에 가 있는 게 동명부대입니다. 아, 레바논에 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중간에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못하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하고 헤즈볼라하고 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지금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은 자꾸 뭔가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커들이 이 한국의 이런 주요 방송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 봐야 되고, 이 상당히 타겟을 잡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그 북한의 이제 신년사에서 관련돼서 예. 독일의 이제 외무장관이죠. 예. 외무장관이 가브리엘 외무장관이죠.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가 좀 먹혀들고 있다.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고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총 단결해서 예.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예.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독일 외무장관의 송년 인터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것이 정말 대북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북한이 완전히 이제 핵을 포기하자면 안 될 상황인데 평창올림픽 사건이 터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완전히 이제 우리는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북한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하고 하는 것을 보면 남한을 통해서 그 어떤 그 틈새를 찾아내는 그리고 대북 제재를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좀 뚫어보려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전문가들 하시는 이야기는 이 북한에서 이게 지금 남한 쪽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거를 이면 합의를 요구할 거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이면 합의를 해줄 거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유엔 제재가 무너지는 거고,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그 5.24 조치도 폐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북 성공을 통일부 통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했거든요. 네. 북한에서 또 생수도 뭐 몇만 병을 가지고 오면서 돈을 북한에다 이 조선족 통해 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북한 정권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대북 유엔 제재를 이제 해체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문순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강원도지사가 뭐 2주 전에 북한을 접촉했다 하는데 그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런 거. 예. 그리고 뭐 북한에다가 관광 유람선을 보내가지고 크루즈선을 보내가지고 쉬러 오겠다 선수들을 하는데, 아니 그런 쉬러 올라가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 선수들이 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체재비도 줄 수 없고 체류비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 주면은 위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걸 뭐 데리고 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상 이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의 이 반대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서겠다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 한국이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당해서 봉쇄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위험도 있죠. 지난번에 IOC에다가 체재비 위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가 퇴짜맞았던 아니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오고 싶으면은, 평창에 오고 싶으면 북한이 그냥 IOC에 신청서 내고 정정당당히 오면 되는 거지, 오면 오는 거고 말면 오는 거지,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의 이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이 북한에 자기 자식들이 크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을 폭격을 해야 될 때라는 또 이 독일 언론의 이 이야기가 또 나왔다면서요. 이게 이제 허핑턴 포스트 독일판이죠. 독일판이 이제 어제 날짜 1월 9일 날 국제 전략 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루트박이라는 그 전문가의 얘기를 소개했어요. 아주 자세히 소개했어요. 내용은 지금이야말로 북폭을 단행할 때다 하는 제목입니다. 저도 뭐 그걸 보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쭉 보니까, 일단 북핵 해결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다. 그 20년 동안 육자회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르라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례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1981년 예. 작전 계획 오페라, 작전명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라크 원자로를 급습해서 파괴시킨 거죠. 또 하나는 작전명 오차드라는 거죠. 2007년에 시리아 원자로를 폭격한 그 예를 들면서 당시 시리아 원전 때는 뭐 북한이 많이 도왔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그 용천 열차 폭발 사고 났을 때 그 시기하고 맞습니다. 그 시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자기 죽이려고 뭐 암살팀이 왔다 뭐 자꾸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시리아 여기 이 핵무기 만드는데 원자로 만드는데 뭐 이란 뭐 과학자들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섞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열차를 폭파시켜 가지고 12명을 죽여버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고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시리아 원자로까지 폭발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루트박 박사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 전례를 따라서 북한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0년 이라크 공습 당시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떴는데 1000km나 되는 이라크를 날아간 거예요. 저공비행으로. 레이더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고 가서 파괴를 했는데 초기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누가 했는지. 그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어떤 그 작전이라든가 그리고 핵에 대한 어떤 단호한 그러한 그 의지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미국이 그 전례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도에 따르면 선제 공격론에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분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북핵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대응 공격을 할 경우에 이제 선제 공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북한이 대응 공격을 하면 미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많은 국제사회 비밀 요원들의 얘기가 아직도 북한은 미국 본토를 침공할 만한 그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대목입니다. 북한이 서울을 향해 공격을 할 경우에는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 루트박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선제 공격했을 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 그걸 막아낼 방법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맞아서 싸워야 보도에. 그렇죠. 맞아서다. 왜 이유를 보니까 벌써 1970년대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공호를 광범위에 파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자초한 면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 가면서 국제사회의 어떤 안보를 북한이 위협하도록 해놓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상당히 이게 심각한 이야기인 게 이게 그나마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냥 비밀리에 조용히 설치하면 되는 사드를 온천지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난리구슬이 났지 않습니까? 미국이 거기서 이 박근혜 이게 친중 그 정책을 펴는구나 하고 거기서 이게 확 마음이 이제 완벽하게 돌아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 작전이나 이런 것들은 조용히 하면 되는데 보수 정권 내에서도 뭐 그렇게
공개해가지고 제대로 일이 진행 안 되게 해버리고 좌파 정권 들었으니까는 아예 대놓고 못하게 하는 거고 그 국민들 뭐 죽으라 아니 국민들이 원했으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맞아 죽으면은 국민들이 책임져야죠. 뭐 그거는. 그렇지만 뭐 가난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어떻게 이제 공조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에 선수는 뭐 6명 오는데 뭐라는 악단이다, 응원단이다, 뭐 기자단이다, 태권도 시범단이다, 뭐 600~700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600~700명 체류비를 다 줘야 되면 북한에 달러 그만큼 올라가는 거면 가방 한 명 하면 가방에다 달러 넣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체제비는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걸로 확정이 됐나요? 아니 그 이야기가 됐으니까 지금 내려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지 새끼들이 여기에 자기들이 오겠습니까? 기름도 없어가지고 걸어와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다. 예.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국, 서방의 동맹국도 서로 우방국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임종석이가 헤즈볼라를 만났기 때문에 이 지금 한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테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발생할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은 탄종진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거는 임종석이가 만나가지고 그 테러단들의 지금 자금원이 지금 한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지금 테러 자금 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많은 테러가 앞으로 벌어질 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빨리 문재인 정권을 바꾸면 되지만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해체하고 뭐 기무사 해체하고 다 공안기관 다 해체해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 자기들 원한 거기 때문에 뭐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해야 될 건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죽는다. 이러니까 이게 빨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러면은 국민들은 이 무슨 생각?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상관없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야 네가 원했으니까는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이래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겁을 먹어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위임한 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근데 웃기는 거는 문재인이가 들어서면 이래 된다고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데 거기다가 촛불 들고 가가지고 찍어주면은 그거는 뭐 국민들 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테러는 발생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란에서 기름을 사오던 이란 배가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지금 충돌해가 불이 났습니다. 그 이란 배인가요? 이란 배입니다. 이란 기름 싣고 있었고 하나토탈에서 기름을 샀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선원들 32명이 사라졌어요. 뭐 실종된 거죠? 실종됐는데 제가 그 선박 전문가인데 내가 항해사를 4년을 했는데 배에서 충돌했는데 선원들이 32명이 실종되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누군가 납치하고 죽여가지고 시체 버려버리고 그냥 충돌을 위장해가지고 불질른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이란의 배에 기름이 실렸는데 그 하나에서 사들였다는 거죠? 네. 그 유조선의 목적지는 어딥니까? 한국이죠. 한국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테러 이란을 지금 붕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란에서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뭐 반정부 시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름이 들어오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쨌거나 지금 이란에 돈이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국이 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조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질러 버린 거죠. 그게 해상에서도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육상에서 이제 임종석이나 이 북한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사람들 뭐 수없이 많은 이제 암살 테러가 일어날 거라고.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보니까는 뭐 이란 테헤란에 들어가서도 뭐 다 죽였던 거예요. 모사드는 뭐 대단한.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뭐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든지 했을 때 주변에 있다가 애꿎이 죽어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헤즈볼라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여기 와가지고 또 진을 치고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국제전략문제연구가 데이브 루트박이 지금은 어쨌든 시기가 늦기 전에 북폭을 할 때라고 얘기한 것은 또 잘츠부르크
24, 예. 잘츠부르크 24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예. 지난 1월 8일 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CBS의 이제 홈페이지 CIA 국장이 나와서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한 겁니다. 뭐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서너 달뿐이 안 남았다. 이걸 또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과 루트박의 지금이 극복을 해야 할 조라의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접하면서 한국이 지금 이게 이렇게 태평하게 북한의 응원단을 데려다가 북한의 월안봉합단 데려다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정도로 한가한 일인지 외신을 보게 되면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진짜로 한국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범죄 집단하고 손을 잡아가지고는 한국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뭐 탄핵되는 것도 이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북한의 후견인 역할하면서 돈 대주고 기술 대주고 한 게 러시아와 이제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을 갖다가 뭐 어떻게 뭐 좀 해보겠다 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 지금 중국을 어떻게 뭐 활용해가지고 북한을 뭐 어떻게 이게 얘들은 중국한테도 돈 대주고 북한한테도 돈 대주고 한국 돈을 지금 완전히 뭐 양 사이드로 다 대주고 있는데, 완전히 한국이 졸지에 국제 범죄 집단의 이 후견인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큰일 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미국이 한국한테 연간 한 30조 정도씩 이 돈을 이렇게 무역수지 흑자를 이렇게 적자를 봐주거든요. 근데 미국한테 돈 벌어가지고 중국 갖다 주고 북한 갖다 주고 헤즈볼라 이쪽에다가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한국이 경제 봉쇄당할 수가 생기죠. 우리가 신년사에서 본 거 두 가지 아닙니까? 그게 핵 단추로 미국을 위협하고 평양올림픽 참가로 남한을 구워 삼고. 근데 그거를 남한이 딱 덤썩 물었으니 미국으로서는 같은 동맹으로서 배신감을 느끼죠. 우리에겐 핵 공격을 한 동맹국은 제쳐두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저렇게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 보고 뭐 동맹국의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뭐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떠한 부작용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이 투기성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지금 1,060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 뭐 이달 말 되면은 1,000원 선도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상당히 저 수출도 그렇고 상당히 경제에 타격이 크겠죠. 수출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제조업이 다 박살을 나버리는, 대기업은 어떻게 버티겠지만은 중소기업은 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간에 보복을 하는 국가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 하면은, 근데 어쩔 수 없고 국민들이 원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뭐 어저께 신문이죠. 독일의 그 뒷사이트라고 아주 권위 있는 또 신문이 있어요. 그 테오 존모라고 하는 그 독일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70세가 넘었으니까 아주 대표적인 언론이네요. 근데 최근에 한국 상황을 묘사하는데 제가 읽어보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최순실, 그러니까 최순실 이렇게 말해요. 최순실은 한국판 라스푸틴인데 사이비 교주의 딸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속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7,500만 불을 모금해서 이 중에서 3,400만 불을 삼성이 댔다는 겁니다. 유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은 대기업과 권력이 정경유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이 커나가는 그런 사회다. 그리고 그렇게 모금한 돈을 최순실은 사적으로 편출했고 그것을 600만 심지어 600만 유로는 정유라라고 하는 최순실 딸의 승마 교육 지원부로 드렸고 그리고 삼성은 80만 유로를 들여서 말을 최순실 딸에게 선물했다. 그러한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한국 사회를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아니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정말 확인되지도 않은 페이크 뉴스를 쏟아낸 것들을 그대로 이태호 전모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읽게 됐거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팩트도 태호 전모가 모르고 그리고 태블릿 PC가 한 언론사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단순히 한국에서 보도한 내용만 갖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로 불법 모금을 해서 사적으로 편출했고 거기에 이재용이 같이 합세해서 대기업을 키워나갔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그냥 보도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잘못된 건데 삼성의 대주주가 삼성의 주식 한 70%는 미국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미국이 자기들이 알아서 영업해가지고 이제 뭐 삼성을 키운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거기서도 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이 이 임기 중에 이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내려가 버렸다는 게 그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는 5년간의 계약을 딱 하는 건데 대통령이 계약 조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없이 내려가는 것은 참 그거는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정원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힘 한 번 안 써보고 내려갔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 만나면 한국이 조선이 이렇게 그 일본한테 먹힐 때 야 너희들 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냐 이거 이해를 못하는 듯이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민들하고 맺은 이 계약 관계를 악착같이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자기 사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됐으면 손에 피 묻히고 칼 들고 손에 피 묻히고 더러운 일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들 보호해주고 국민들이 잘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보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놔버린 거예요. 또 이게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3박 4일 일정으로 좀 중국을 방문하고 있죠.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뭐 자금성을 해서 뭐 연회를 베풀고 엄청난 좀 환대를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도가 이제 스위스 신문에 났습니다. 스위스 인포라는 신문에 났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문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마크롱이 트럼프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논의했다는 얘기를 스위스 신문이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크롱 하면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반 미국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이 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중국에 가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하고 얘기할 때, 북핵 문제 얘기할 때,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중국이 보다 강력하게 북핵 폐기에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해서 압박을 가하라. 이런 스탠스로 맺고 중국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보고 역시 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좀 힘을 모아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소위신문이 깨닫게 해주고 있고, 즉 그 대북 국제사회 공조가 이제 효과를 막 발휘하려고 하는 즈음에 참 평창 올림픽의 카드를 한국이 dob성부름으로 해서 국제사회 공조가 이게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우려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것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너무 이게 국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 달려가가지고 신아간 파천을 해버리는 뭐 그런 상황들을 자꾸 하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이 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땅속에서 지금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실 판인 거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얻은 거 뭐 있나요? 아, 그 뭐 밥 두 끼 8개 중에 마크롱 대통령 갔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정확히 안 나지만 네. 에어포스인가 이것을 1000대인가를 주문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엄청난 경제적인 예. 뭐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예. 프랑스에 이제 지급하면서 예. 프랑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것을 또 예.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로 버텨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 안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농민경 문제라든가 뭐 소수민족 문제라든가 또 뭐 1대1로의 그 무모한 투자 이런 문제들. 그게 무모한데 한국 대통령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또 국제 흐름과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나라가 지금 없는데 오히려 중국은 자기에게 손을 들어주는 나라를 위해서 뭐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뭐 그렇게 협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국 편을 든다는 것은 전혀 국제사회 흐름과 동떨어진다. 우리가 독일 통일을 얘기합니다만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하고 공조가 잘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 공조를 잘했고 당시의 흐름에 그러니까 동유럽 개혁이라든가 소련의 개혁 개방, 글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헬무트 콜 총리의 어떤 적극적인 외교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다 해서 이제 기적과 같은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참 우리가 통일도 앞두고 이렇게 국제사회 흐름과 역행하는 것은 정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통일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지금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시기가 왔는데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한국의 테러를 지금 일자리를 불러들여야 되는데 테러리스트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9일부터 이제 평창에 선수는 6명이 온다고 하는데 600명, 700명의 선수와 무관한 응원단, 모랑본악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임원단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평창을 완전히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 텐데 정말 제발 이 선전선동의 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에 좀 어떻게 작용할지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정확히 판단하시고 기왕에 북한이 평창에 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거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 있는 그런 좀 우리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절대로 북핵 문제에 해결되고 평화적인 북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의 눈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 테러가 일어나든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지든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신 바대로 되는 거니까 나라 망해도 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국민 여러분이 원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뭐 문재인이 지금 그래 된다고 뭐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했는데 뭐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예.